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에는 갈등 해결의 주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갈등을 대처하는 접근 방법, 또 갈등 관리의 유형과 전략에 대해서, 또 대안적 분쟁 해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대안적 분쟁 해결의 활용 실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대처 방법이나 그거에 대한 장단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아닌 조금 더 그 당사자들과 같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 A죠. 자, 갈등을 대처하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아주 크고 작은 갈등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갈등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냥 무형의 어떤 죽어 있는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갈등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보고 있고, 마치 또 좀 질병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죠. 그래서 생명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생각하는 이 갈등으로 연상해 볼 수 있는데, 이 갈등이 과연 갈등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는가요? 대부분 갈등하면은 좀 부정적인 어떤 측면들이 연상이 되죠. 짜증난다든지 힘들다든지 분열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갈등에 대해서 쉽게 접근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좀 방치하거나 또는 회피하려는,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직면하기보다는 얼굴을 보지 않고 하려고 좀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될지라도 갈등을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수많은 갈등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좀 회피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쓰고 그런데 이제 이 회피라는 방법이 하나의 좋은 어떤 의미 있는 방법이 될 때도 있죠. 또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은 상대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든지 등등등. 어, 어,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회피가 꼭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서 나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해결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크게 한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해결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좀 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right, 권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세 번째로는 interest, 이해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힘을 통해 하는 방법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죠. 동물의 세계에서 먹이 가지고 싸울 때 힘을 통해서 제압을 하죠. 사자 세계든지 어떤 세계든지 간에. 또 인간의 세계도 갈등이 생기면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 권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파워를 통해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또 모든 조직의 중요한 그 어떤 힘이라는 게 수단이 되고 수단이 되는데, 이 힘은 어떤 신체적인 힘도 되고, 또 가장 파워풀한 거 현대사에서 돈, 재물도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 국회의원이라는 권력, 또 내지는 학교의 안에서의 어떤 보직을 통해서 어떤 처장이라든 권력, 이런 것들도 다 그 하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힘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힘, 칼이나 총 이런 걸 될 수도 있고, 재력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힘도 되고, 하여튼 요즘 재력이면은 어떤 영역에 있어든지 굉장히 강력한 정치를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재력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권력은 국민과 주민의 여론으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힘을 얻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도 하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행정 그 공무원으로 취직을 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봐서 경찰 공무원이 되기도 한다든지 등등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힘, 신체적인 힘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신체적이나 권력, 재력이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중요한 어떤 우리 삶의 힘의 원천인데, 이 힘을 통해서 인간은 문제가 봉착하면, 그래서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갈등 해결의 어떤 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이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판정하고, 권리의 원천은 헌법과 법률이며 법률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내리는 결정과 해석도 권리의 2차적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법률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보는 거죠. 예,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따져보고, 누가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가해를 한 사람인지, 어떤 법을 통해 가지고, 법률이나 법을 통해서 원칙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꼭 어떤 헌법이나 어떤 그 재판소에 있는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그 기관이라든지 조직 안에서도 하나의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 규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으면 이것이 어떤 누구의 잘못인지 또는 이런 것들을 규정에 의해 가지고 판가름하는 거. 그래서 누가 마땅하게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누가 마땅하게 어떤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는지 이 권리를 한번 따져보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이해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에 ADR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ADR이죠. 그래서 ADR은 그 이해관계, 정말로 그 어떤 욕구라고도 하죠. 니즈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갈등의 당사자들이 갈등이 생기면 주장을 하거든요. 예, 포지션이 있어요. 예, 나는 절대 이걸 네가 어떤 나한테 배상을 해야 돼. 나는 절대 합의 안 한다. 너는 반드시 가서 학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나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겠다. 등등등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 어떤 입장이 포지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포지션, 그 겉으로 평소에 주장하는 그 주장 이면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인터리스티. 그래서 어떤 포지션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호 그 당사자들의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나가는 방식.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협상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는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대화하고 합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갈등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 간에 충돌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합의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좀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해에 기초한 교섭이다. 또 이해에 기초한 협상이다. 이해에 기초한 문제 해결이다. 이해에 기초한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싸우게 되면은 포지션이 있거든요. 막 겉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겉으로 주장하는 주장 가지고는 실은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잘 않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잘 사는 아파트와 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좀 못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못 사는 아파트에서 잘 사는 아파트의 놀이터에 그 아이들이 와서 맨날 놀면서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아파트에서 이 못 사는 아파트 주변에 펜스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너네들 여기 오지 마라. 그런데 이제 못 사는 아파트에서는 차를 타려고 그러면 이 아파트를 건너가면은 한 5분이면 갈 것을 일이 건너가지 못하면 한 20분 이상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된다. 뭔 소리냐? 우리의 이것도 권리다. 가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아파트인데 너네들이 뭐냐 하고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는 못 가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 차이가 현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아파트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못 오게 하는 이게 펜스를 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예. 왜 포지션에 그런 포지션을 하는 이유, why 물어보는 거죠. 뭐 어떤 걸 주장을 하는데 주장 이면에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물어보면 그 이해 관심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너네들이 청소를 잘 안 하고 해서 이게 너무 어지럽다. 그다음에 시끄럽다. 저녁 시간 늦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짜 원하는 것은 놀이터를 깨끗하고 저녁 한 8시나 9시 이후에는 조용해 주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은 뭐냐? 또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더 편리한 교통시설을 편하게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관심사를 갖고 오면 이 사람들은 이걸 이용을 하는 거고, 잘 사는 동네에서는 그 9시 이후에는 조용하고 이걸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신네들이 이렇게 그 펜스를 걷어주는 대신에 우리가 저녁 8시, 9시에는 거기가 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거기에 있는 청소를 우리가 노는 친구들이 청소를 우리가 해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원하는 것들을 둘 다 윈윈해서 갈등을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중심으로 한 갈등 해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힘, 권리, 이해관계를 통해서 해결한다. 근데 과연 어떤 순서로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갈등 해결 순서는 이해관계에 대한 해결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되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들어보고 그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욕구를 파악해보고 그 욕구 간에 서로 창의적으로 합의점을 좀 찾아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의 권리를 통해서 규정이나 규칙, 권리를 통해서 하나의 문제 해결점을 찾아보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힘에 의한 해결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체계는 처음부터 힘을 통해서 해요. 처음부터. 내가 그 어떤 입장이 어떤 힘이 있다고 내가 최고의 어떤 관리자라고 생각해서 나 중심적으로 막 가. 그래도 안 되면 법으로 가.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해관계를 해보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하나의 시스템인데, 정말로 효과적인 시스템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안 되면 하나의 권리를 통해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건 누가 해야 되고 누가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힘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갈등 조정을 하는 사회복지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복지사로서는 이 이해관계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갈등의 당사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 당사자들이 서로 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이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은 학교나 내지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과 상대방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 협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협상이라는 것이 서로 윈윈해서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이것을 같이 고민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대처 방안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둘이 갈등 당사자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막 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자기 이익만 고려하려고 그러면 반작용으로 다른 사람도 자기 중심적으로 막 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도 배려하면서 타인도 고려하려는 어떤 태도를 가게 되면 갈등의 당사자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 상황에 있어서 항상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배려하려는 자세를 갈등 상황 시에 고려하려고 노력하면 상대방도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나도 같이 배려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상대방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때는 이것도 내가 너무 나 중심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걸로 삼아서. 그래서 이제 갈등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 자, 갈등 유형과 전략. 그래서 갈등 유형과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면, 갈등 사람은 두 사람의 관심이 양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갈등 상황이다.
그래서 토마스와 킬만은 자신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assertiveness, 독단성이다. 예, 독단성.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는 독단성이다. 이렇게 보고 상대방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서를 cooperativeness다. 협상력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독단성과 협상력. 그러니까 자기 어떤 나의 어떤 그 내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과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것. 이 두 개로 보는 거죠. 독성과 협력성을. 이거에 따라서 갈등의 유형을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갈등의 처리 유형을 회피형, 그다음에 경쟁형, 그다음에 수용형, 타입형, 협력형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막 독단성이 높아져. 그러는데 다 타인과 좀 협력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협력성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아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독단성은. 그러니까 타인도 배려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내 중심적도 아니야. 이런 경우는 좀 회피형인 거죠. 예. 내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그냥 고려하지 않고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하면서도 내 중심적인 것은 아니야. 예, 나는 고려하지 않아. 이랬을 경우는 좀 수용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중심적으로만 너무 가. 예, 내 중심적으로만 가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아. 경쟁형이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가운데에 있는 지점을 약간의 좀 양보해서 하는 형을 타협형이고, 협력형은 타인도 배려하면서 나의 이익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이것을 협력형이고, 그래서 이 협력형이 우리가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이상적인 방향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일단은 이번에는 우리가 좀 수용을 해주고,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는 경쟁력으로 내 중심적으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뭔가 조금 그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회피형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비독단, 비협력, 경쟁형, 독단, 비협력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입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힘이라도 사용하려는 힘 중심의 방식이다. 수용형은 비독단적, 비협력적인 반응, 자기 희생적 요소가 있다. 타협형은 중간 정도의 독단적 협력적 반응이고, 협력형은 독단적 협력적 반응. 사람의 기본 관심을 식별해내고 모두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대안을 찾아내는 윈윈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동이다. 협력형은 의견 차이를 탐구하거나 경쟁의 조건을 해소하거나 창조적 해결 대안을 찾는 형태가 바로. 그래서 의견 차이가 무엇인지 보고, 그 다음에 너무 경쟁의 조건을 좀 해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적인 해결 대안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금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세가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런 그 갈등 해결의 방법에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경쟁형이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든지, 또는 중요한 쟁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또는 자신을 보호하려 할 때, 내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할 때, 또는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또 신속하고 중요한 쟁점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경쟁력이 효과적으로 그 의미를 파괴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협력형이 효과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통합적 해결을 찾아야 할 때, 또는 당신의 가정을 시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진 통찰력을 통합할 때, 다른 사람의 관심을 합의 결정을 통합할 때, 껄끄러운 감정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측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타협형, 독단적 유형 가치가 없거나 힘이 동등한 두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시간 제약하에 편의적으로 해결할 때, 협력이나 경쟁형이 실패할 때 예비 모형으로서 협력이 좀 실패할 때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손해 보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좀 급해 빨리 해결해야 돼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손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때도 이 타협형이 좀 의미가 있다. 회피형이 요청할 때 있어요. 쟁점이 사소하거나 다른 중요한 쟁점이 있으면, 너무 다른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사사건건 이거에 대해서 매달릴 필요가 없을 때, 이런 거 있죠. 힘이 없거나 직면하는 손실이 해결의 이익을 클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힘이 없을 때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마귀가
저기 굴러오는 수레를 보고 손을 들고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멈춰 선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 중요한 거죠. 또 열기를 식혀야 될 때라든지 다른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 때라든지 쟁점이 또 다른 기본 쟁점과 접히거나 전조가 있을 경우 다른 어떤 문제가 좀 이걸 해결하게 직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더 직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를 좀 회피형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수용형이 또 효과적일 때는 당신이 틀렸다고 깨달았을 때 또는 쟁점이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중요할 때 사회적 신용을 구축하고 경쟁의 주장을 손상시켜 당신이 피하게 될 때 또는 회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때 부하의 실수를 수용하고 허용하고 학습하고 관리적 역량을 개발 지원해야 될 때 이럴 때 좀 수용형이 좀 적절하게 이렇게 측면이 있다. 수용형이. 그래서 이것이 장단점이 다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2교시 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